8월 12일 월요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월요일이 있는데 다들 매매는 잘 하셨습니까? 또 수련하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션 종목으로 공부들은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션으로 공부하는 종목들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한 다 공부가 되는 것이죠. 공부를 목적으로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항시 적은 소액으로 꾸준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이런 경우의 수도 느껴보고 저런 경우의 수도 느껴보고 다양한 경우의 수들과 운용법을 배워 나가면서 먼 시선으로 호흡을 길게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십시오. 자, 전일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시간이 10시 반이군요. 봅시다. 자, 전전일에 유니온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같이 유니온 머트레일즈를 같이 붙여놓고 한번 보자. 시간의 강세 종목에서 뽑은 키워드. 화장품 막말 논란으로 인한 화장품 쪽의 애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그리고 재료주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기세를 올릴 수 있는 요건이 된 애들은 어떤 모습을 움직일까? 대창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겠네요. 주말에 키워드를 도출시켜서 뼈대와 살을 붙이는 그런 수련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잊지 마십시오. 유니온 보겠습니다. 시가가 12.2%, 시간의 상한가 9% 정도 오른 종목이 당일 시가 12.2%면 적당하게 관심을 받았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가 시간외보다 낮았다면 그는 좀 별로 안 좋지만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시가에서 약간 눌림목을 줄 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상한가 가격을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한 2, 3% 올라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준다고 하죠. 문제는 이렇게 12.2%라면 아침부터 완화가 발동이 돼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2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시간에 상한가로 가 있는 종목이었고 아침에 시가 12.2%면 일단은 공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되었네요. 오늘 고가가 18.2%, 기껏 한 5% 정도밖에 못 올라갔군요. 유니온은. 자, 이런 점에 12% 눌러주고 이제 올라가서 18%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다고 한들 큰 수익은 나진 않았죠. 그래서 항시 시가가 높은 종목은 수익은 좋지만은 시가가 높은 종목은 항시 두 개의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배웁니다. 강하게 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시세를 상한가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시세까지 볼 수 있는 하나의 면이 있는가 반면에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내려올 줄 모르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양날의 칼이 항시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종목보다 시가가 높은 종목은 그 속도나 강도가 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시가가 높은 종목은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간은 단, 단 정말 공부를 수련으로 삼고 하시는 분들은 항시 이런 종목도 한 주 정도 탁 집어넣어 놓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시가가 얼마가 잡혔을 때 어느 정도 가서 못 갈 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것을 한 주를 사가지고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저 문주란 사람이 만일 강한 종목이면 일단 시가에 공략을 하라더라. 한 주로 공략했다. 시가 12%. 눌러준 거를 한 5% 손주볼 잡고 버티니까 5%는 안 깨더라. 그래 다시 올라가더라. 올라갈 때도 여기서 2차 매수를 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냥 1차 매수만 하고 지켜볼란다. 그러니까 18%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5% 수익권은 줬는데 팔아 먹어야 될까? 더 봐야 될까? 이라고 있는데 다시 내려온다. 아, 내려서 시가를 다시 깬다. 아, 이럴 때는 저 사람이 팔아라 그러더라. 먹지는 못해도 본전은 해라고 그러더라. 그럼 매도. 이제 그리 되면 매매가 마무리된 겁니다. 9시 30분 넘어가서 점에 내려오면 이것은 미련 없이 던져야 된다. 항시 그걸 강조를 하더라. 팔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그래서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항시 짧은 시간에 마무리 짓는 연습, 꼭 실전 매매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꼭 잊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유료는 관심은 받았지만은 이 재료 자체가 그만큼 강하게 시장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재료는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간단하게 보면 이 재료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시장을 장악할 만한 그런 재료였다면 이런 모습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시가에서 땡 12% 정도면 높지 않습니까? 땡 했으면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12%땡 했으면 벌써 15, 6%도 딱 올라가죠. 있어야 되죠. 12% 출발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조금 9시 30분 넘어갔을 때는 30분이 아니라 9시 한 10분? 10분 정도면 10분 정도 됐을 때는 20%를 넘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18%밖에 못 갔죠. 20%를 넘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눌림목을 줬지 않습니까? 2, 3% 가까이를. 이거는 조금 안 좋죠. 틈을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는 안 좋은 겁니다. 즉 여기를 공략한 사람이나 보유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심리가 딱 여기에서 딱 나타나지요. 여기에서. 그래서 눌림목을 주는 건 뭐 그런 건 당연한 지사지만은 정말로 강하게 어필을 할 종목은 저렇게 눌림목을 잘 안 줍니다. 차라리 한껏 올려놨다가 상한가 한번 찍어주고 내려오면서 눌림을 줄지 몰라도 바로 가죠. 그래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에서 배울 거는 방금 시가에서 강도가 어느 정도가 강도가 센 거를 보려면 시가의 눌림목을 보라. 그러면 이 종목의 강도를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할 수 있다. 한국 콜마 막말 논란 또 뭐 DHI입니까? 또 뭐 걔네들 또 논란.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와 한국 화장품 또 그 외에 다른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따지자 보면 화장품 관련 쪽은 일단 뭐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1등이니까 이놈 우선적으로 보자 했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한번 봅시다. 시간에서 4% 정도 올라 있는데 보자. 모습은 좋았죠. 오늘 시가도 역시 봅시다. 시가가 11.4%. 얘는 유니온보다 더 관심을 받은 거죠. 유니온은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시가는 플러스 12%밖에 안 잡혀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시간에서 4% 정도밖에 못 갔거든요.
시간에서 4% 올라 있는데 아침에는 11.4%가 올랐다면 거의 뭐 유니온만큼 시간의 상한가만큼의 기대감을 아침에 나타내 준 거죠. 그럼 이놈이 더 강한 겁니다. 유니온보다. 그죠? 유니온은 시간의 상한가를 9% 상한가를 가는데 시가 플러스 12%. 관심은 받았지만은 그 강도가 12%. 그런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시간에 4%밖에 안 갔는데 아침에는 11.4%. 그럼 이놈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재료의 두께나 그리고 브랜드의 브랜드 뭐 저희들이 뭐 속칭 말하는 뭐 급등주 브랜드라고 합니다. 끼가 많이 있는 종목, 과거에 많은 사고를 치고 많이 급등을 해주고 시장의 일반 참여자들에게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한 종목, 끼가 있는 종목, 그런 것을 뭐 속칭 브랜드라고 하죠. 브랜드가 있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이런 종목은 훨씬 더 많이 강조가 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유니온 전일 시간에 상각한 유니온이 있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내가 아침에 공략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종목은 나면 이 두 종목만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유니온은 전일에서는 시간의 상한가로 자기가 우선순위를 달렸는데 당일날 아침에 강도로 봤을 때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훨씬 강도가 더 좋았죠. 그러면 선택은 한국 화장품 제조로 강도를 잡아주는 것이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것이. 유니는 전일 시간 상하이 9%에서 아침에 시가가 12% 겨우 3% 올랐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전일 시간에서 4%대로 끝났는데 아침에 시가 11%대 거의 7% 가까이 오른 상태다. 거기서 강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모습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제가 방금도 말했죠. 보십시오. 갈롬은 유니온은 요 밑이 추주었잖아요. 어지럽잖아요. 요 밑에 시가 밑에가. 근데 얘는 시가 밑에가 없어요. 갈롬은 이렇게 바로 간다고 그랬죠. 바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시가는 비슷하게 되겠죠. 하나는 유니온은 12%, 한국 화장품제는 11%대. 하지만 시장이 받아주는 모습은 둘 다 틀렸죠. 유니온은 흔들거리고, 그죠? 시가에서 흔들거려가지고 밑에서 아침 땡 했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개우 한 5%. 개우. 그래서 이 흔들리고 가는 것은 약하다라고 보면 되죠. 저도 아침에 그 비싼 시가를 플러스 1% 2% 올라도 비싸다고 하는데 10몇 프로를 띄워놓은 종목인데 겨우 5%밖에 못 갔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봅시다. 깔끔하죠. 밑에가 없단 말, 시가 밑에가 없단 말이야. 안 밀렸다는 소리 시가에서. 그리고 땡 해가지고 바로 20몇 프로까지 바로 올라간 시간이 불과 뭐 한 10분? 그죠? 여기가 9시 30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공부할 가치는 되는 거죠. 유니온과 한국 화장품 제조를 놔두고 봤을 때 같은 시간에서 강도가 서로가 틀렸지만은 아침의 시가의 강도는 또 서로가 틀렸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선택해야 될 공략 종목은 역시 당일 시가의 강도가 강한 놈이 좋았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경우는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가 11.4% 출발해서 고가가 28.1%.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상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를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재료가 있는 종목도 알테오젠이나 하나니켈,
뭐 박스에서 큰 뭐 흐름은 없었던 것 같네요. 흥구수기는 조금 오늘 움직여 준 것 같은데, 시가 5% 출발해서 플러스 16.2%. 한 10% 뛰기는 된 것 같군요. 차트 한번 봅시다. 역시 시간이 짧았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항상 우리는 9시 반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시가 5% 출발해서 약간 눌러주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데, 딱 10% 뛰기를 정확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이었네. 이런 것은 우리가 매번 말하지만은 뭐 이평선이 어떻고 보조 지표가 어떻고 거래량이 어떻고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시간 날 때 천천히 나이가 어리고 주식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뭔가 뭐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이럴 나이 때 자 그런 뭐 호가창 보고 연습하십시오 자꾸 뭐 그런 이제 아주 주식 초보 시절에 그런 걸 따지고 이제는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기세를 제가 느끼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죠. 기세를 재료와 기세를 잘 느껴야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자, 그죠. 뭐 박스넷이나 하나니켈은 니켈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봤는데 뭐 특별하게 큰 재미는 없었네요. 다음은 기세주 세경하이테크, 덕산테크피아, 오일솔루션, YOM 한번 봅시다. 세경하이테크 오늘 그래도 뭐 어떻게 해보려고는 했네요. 플러스 1% 출발해서 플러스 6.0%. 기세주들은 이게 꾸준하게 가주는 이제 급등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 단을 하나씩 쌓아가는, 단을 하나씩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하나 쌓고 하나 이런 식으로 가고 좀 씌워주고 또 쌓고 씌워주고 쌓고 하면서 이런 스타일인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크게 분출이 된 때가 오죠. 아니 기세주지만은 우리 같이 시초가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시가 1.8%, 고가가 6.0%, 뭐5% 뛰기도 못 준 것 같네요. 하지만 아침에 공략해서 땡 공략해서 올라갔을 때 매도를 칠 수 있는 여건은 좋죠. 파동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천천히 땡 하면 가만히 있다가 갈동 말동 조금 올려주고 또 살짝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기세주는 천천히 그렇게 해서 시간과 세월을 조금 벌어주면서 며칠 뒤에 탁 터지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아침에 땡 하자마자 이러고 올라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팩 팔아버려야 돼요. 어. 왜냐면 기세주는 어떤 재료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재료는 이미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다 나와 있는 속도인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가잖아요. 이건 그냥 수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돌발 수익이 나면 택 하고 팔아 먹어버리긴 낫죠. 천천히 움직여야지. 득선 테코피아. 시가 플러스 2% 출발해서 플러스 8.8%. 이거는 뭐 그래도 한 5% 뛰기도 먹었겠네요. 2% 출발해서 뭐 8%까지. 역시 이 종목도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시 30분에까지 거래가를 마무리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리 지리지 내려오는 종목은 틀린 거죠. 시가 2% 출발해가지고 5% 주고 더 이상 못 가고 내려오는 것은 틀린 거죠. 예, 제가 말했죠. 기세주가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수익을 준다 5% 갖고 얼른 택 팔아 먹어버려야 돼요. 그럼 어느 때 가져가야 된다. 그냥 갈동말동 별로 막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그러니까 흐름이 완만해야 된다. 완만하게 올려주고 또 완만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하나씩 단을 쌓아 나간단 말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찍 수익을 주는 것은 덱 팔아 먹어버려요. 그래 놓고 또 나중에 또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뭐 스윙으로 끌고 갈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오이 솔루션. 오이는 어떻게 되는 건 봅시다. 오이 솔루션 한번 시가가 2.7% 출발해서 플러스 3% 찍어주고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군요. 이거는 보십시오. 시가 2%를 띄어가지고 고가가 3.1%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도 올라가지를 못했네요. 이 종목은 1%도. 설령 오일 솔루션 시가를 공략을 했다면 뭐 1% 올라간다 뭐 가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겠네. 그건 이런 거는 그저 시가에 공략했다면 보합을 깨고 내려올 때는 3% 정도나 2.7%니까 3%를 치고 바로 잘라줘야죠. 색깔이 바뀔 때는 무조건 잘라줘야 됩니다. 오일 솔루션은 모습이 좋지는 않네요. 근데 뭐 토탈 해봤자 몇 프로 되는 건 아니죠. YOM 봅시다. YOM 오늘 모습이 좋았네요. 제가 YOM이 좀 아쉬운 게 여기였습니다. 여기 이 꼬리를 제가 힐끗 눈으로 봤거든요. 제가 모니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따로 다른 모니터에 따로 놓고 봅니다. 보는데 막상 이제 리딩을 진행하는 종목들은 이제 눈앞으로 딱 볼 수 있는 건 모니터가 딱 있지만은 다른 종목은 약간 고개를 돌려야 볼 수 있는 쪽에 있단 말입니다. 모니터가 많으니까 봤어요. 이걸 봤어. 여기가 22%인가 아마 10몇 프로인가였어. 보자. 21.7%. 그렇지. 8,800원 봤단 말이에요. 한참 이제 리딩하고 뭐 메신저 진행하고 방송하고 이제 막 이러면서 힐끔힐끔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이 진행하고 있는 이제 리딩하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이제 하고 있는데 힐끗 보니까 이놈이 지 혼자 이만큼 가지고 난리를 피고 있더라고. 그래서 됐다 저거 준비해 기사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뭐 일하다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종목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급등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막 그 뭐 쪽지 날린다고 뭐 일하다가 조금 시간을 지체를 했더니 그새 주르륵 올라가 있더라고 이게. 에이, 그이 뭐 이 정도 가격대도 참 좋았는데 여기서 진입이 됐으면 상당히 좀 맛있긴 아쉬웠어요. 이런 것은 사람들은 이런 종목이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아서 말아줬지 않습니까? 캔들이 진행 중일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21%대로 막 치고 내려오는데 근데 저희들 눈에는 이런 게 참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공략하고 실패해갖고 뭐 여기가 꼬리라고 들어갔는데 택 깨져가지고 요만큼 내려오면 또 5% 자르고 뭐 이런 수도 있죠. 하지만 성공을 하면 주면 3% 5%죠. 우리는 많이 안 주죠. 들어가면 한 1, 2%, 2, 3% 한번 1차 1% 도전해보고 한 1% 잘라주고 나와버리고 다시 한번 아쉬움 들어서 또 한 1% 주고 잘라버리고 그래야 대체로 버리죠. 버리는데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면 이렇게 큰 수익을 준단 말입니다. 줄 때는 많이 줘봤자 몇 프로밖에 안 주는데 성공을 하면 만일에 이놈을 공략을 해서 만일 이런 공략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안 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기세주는 안 판단 말이죠. 보유를 하고 있으면 수익이 상당했겠죠, 그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건 지나간 일이고 YOM 오늘 시가 3.9% 출발해서 플러스 13.5%. 오, 많이 갔네요 YOM도. 봅시다. 아침에 흐름은 썩 좋지 않네요. 3% 출발해가지고 뭐 여기 뭐 한 5% 뛰기나 올라갔습니까? 한 8% 정도 됩니까? 한 5% 수익권 주니까 팔아먹고 픽 꼬부라졌네요. 꼬부라졌으면
끌고 가지고 있었다면은 여기 가지고 있었다면은 10% 가까이 수익은 먹을 수 있었겠지만은 우리들의 매매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의 매매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는 거죠. 여기까지로. 여기 시가 3%대니까 여기서 택 꼬꾸라지는 보니까 여기 한 8% 정도 되겠네 보니까 한 5% 수익폭 되니까 여기서 매도가 나왔겠죠. 그런 게 택 꼬꾸라진단 말이죠. 한 게 쪼르르 내려와서 시가를 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여기가 9시 30분 아닙니까? 9시 30분 전에 시가에서 출발해서 한 5% 주고 내려온다. 그래 시가를 깬다. 그럼 먹은 사람은 좋지만 안 먹었을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시 본전은 챙긴다. 본전은 챙긴다. 그래서 우리의 매매는 이 9시 30분 안에 마쳐야 된다고 했죠. 예.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기서 먹었다면 그것으로 만족. 나중에 얘가 뭐 10% 가든 20% 가든 50% 가든 이것으로 만족. 매매를 질질 끌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 지금 나중에 보니 차트를 보니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뭐 한 10%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 이상 먹었겠네 이렇게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지금 9시 30분 이후부터 3시 30분이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이 몇 시간 동안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 마음이 조사모사해서 가면 한 5% 주면 먹고 싶고 한 7% 주면 또 먹고 싶고 8% 주면 또 먹고 싶고 그 5% 깨고 내려면 급신해서 팔고 싶고 못 견딥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 5% 주는 것이 이것이 그냥 심장 박동에 이상 없고 아침에 간편하게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1,000만 원 넣었으면 50만 원 아닙니까? 땡큐 하고 탁 컴퓨터 끄고 일하는 거 그런 것이 좋죠. 오늘은 미션 종목들 복귀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 복귀하는데 오늘 배울 게 참 많네요. 이래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귀할 때 내일 공략하는 종목보다 복귀할 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죠. 특히 오늘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전일 시간의 강도와 아침 시가의 강도, 유니온과 한국 화장품의 예를 들었을 때 그런 건 상당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매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부딪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자주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잘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시간 11시군요. 복귀하는데 30분 걸려버렸네. 남들은 다들 10분, 20분 이렇게 방송을 하던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에 대한 알맹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짧은 시간에 난 아무리 생각해도 10분, 20분 안에 특히나 이 주식이랑 쪽을 남들한테 의사를 전달이나 뭐 강좌를 전달한다는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난 참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매일 오늘도 시간이 길다. 오늘도 시간이 길다. 내일부터는 짧게 해야 되겠다. 짧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하나의 키워드가 도출이 되고 거기다 주석을 달아줘야 사람들이 이해도가 좋은데 그 주석을 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즉 심화가 돼야 되는데 심화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하다 보면 도저히 10분, 20분 안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은 정말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저는 제 머리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되네요. 내일 공부할까 한번 봅시다. 지웁니다. 기술주부터 내일 한번 볼까요? 기술주도 내일 한 두 종목만 보죠. 뭐 이렇게 한 두 종목만 보죠. 기술주 섹터는. 이슈 섹터는 나노메딕스 그리고 엑사이엔시 같이 살을 붙여 놓죠. 나노메딕스 하나 안 봐도 되겠지만 엑사이엔스도 살을 하나 붙여서 보도록 합시다. 이상 특징주 코스맥스 센코 봅시다. 뭐 이 정도만 보죠. 종목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네요. 내일은 이 정도만 보죠. 화요일 13일. 자, 종목 설명하기 전에 자 위치 포지션 파악해야죠. 내일은 무슨 요일이고 어떤 날이고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포지션을 적어 보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내일이 며칠이지? 8월 12일, 8월 13일 화요일. 지금 내 계좌가 얼마가 됐지? 이번 달에 1,000만 원 출발해서 지금 뭐 1,500만 양봉 나쁘지 않다. 지수가 어떻게 돼 있노? 지수는 개떡이다. 글로벌에 지금 특별하게 나타난 이슈는 있나? 글로벌 악재 뉴스가 있나? 괜찮은갑다. 트럼프가 설사를 안 한다고 하면 뭐 괜찮은갑다. 시진핑이가 뭐 판다 고마고 잘 노니까 뭐 별 탈은 없는갑다. 이미 악재는 다 터져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더 터질 곳도 없다. 됐다. 자, 그리고 내일은 화요일이다.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적어서 본인의 포지션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자기 포지션을 파악을 잘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뭐 이평선 거래랑 온갖 그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부터 그 기본부터 하란 말입니다. 그 기본부터. 자기를 중심으로 보란 말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파악도 안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자기 계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자기의 지금 마인드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지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글로벌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면서 무슨 뭐 거래량 공부하고 뭐 차트 공부하고 그럽니까? 아무 필요 없단 말이죠.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식을 하면 할수록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수없이 수백 번을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한 이래로 아마 포지션 파악은 위치 파악은 스스로의 위치 파악, 포지션 파악은 수없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저것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아신 분이라면 제가 그렇게 강조한 효과는 좀 있었으리라 봅니다. 지수 한번 봅시다. 지수가 이 지금 이 보면 1942 코스피 이래 가지고는 이 안 되거든. 코스닥 지금 600선 해보부터 594. 이 지금 지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놀고 있는 것은 불안하죠. 시장 옆에서 누가 하나 톡 옆구리 주시면 획 하고 또 무너질 그런 지금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런 지수에는 큰 영향을 사실은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체크는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항시 지수의 흐름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포지션 파악은 종목을 도출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 포지션 파악을 하고 종목을 도출시키기도 되고, 종목을 도출시켜 놓고 포지션 파악을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게 되면 아마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손을 보게 되는 장점은 있어요. 즉 포지션 파악을 먼저 하고 종목을 도출을 시키면 뭐 그래도 일단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종목을 고를 때도 먼저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안 좋고 트럼프가 설설하니까 이번에 종목을 뽑을 때는 이러이러한 종목을 이 종목이 낫겠다라는 선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종목을 먼저 뽑고 뒤에 포지션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을 하나 안 하나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십니다. 종목을 쭉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이것도 좋고 이재료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뭐 다 좋아서 뽑았어. 그래서 이제 자 뽑아놓고 이제 포지션 파악을 쭉 해보니까 에잉? 이놈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놈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 이놈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그러면 또 새로운 종목이 좀 나타나죠. 그래서 뒤에 포지션 파악을 뒤에 하는 것을 저는 그 초보 수련자들에게는 권유를 합니다. 왜? 뒤에 하면 좀 더 정밀한, 좀 더 세분화된 종목들을 도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더 걸러주니까 그런 점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주식책은 단 한 군데도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뭐 매일 듣는 분들이야 하도 들어서 하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말입니다. 작은 미세한 차의 흐름이 참 큰 흐름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종목 하나를 잘못 건드려서 5% 손절을 하기 싫어서 하루만 가지고 있자라고 한 것이 그 하나 때문에 자기가 나머지 포트가 싹 다 무너지는 아주 그런 개 같은 경우도 벌어지는 게 이 시장이죠. 그래서 잡스러운 짓을 하지 마십시오. 잡스러운 짓을.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하지 말고 잡스러운 짓을 하지 말라. 심심한데 종가 얘기 좀 사나 넣어볼까? 내일 아침에
2, 3% 주면 택 팔아 먹어야지. 그런 잡스러운 짓을 하지 마란 말입니다. 이거 보니까 내일 뭐 좀 어찌 될 것 같은데 점심 때 좀 사다 놓을까? 밥 먹고 오면 팔게. 그런 잡스러운 짓 하지 마란 말입니다. 잡스러운 짓 하지 말라. 그 잡스러운 짓에는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차후에 실내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1시 10분. 오늘도 또 한 2시 다 돼 자겠네 보니까. 기술주 섹터. 아직 지금 TV를 켜면 아직 이 화장품 쪽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콜마 뉴스와 그리고 또 뭐 D 뭡니까? DH 뭔가 그 차트 볼까요? 시간에는 지금 보합이 내는 시간에는 보합. 시간에는 보합. 자, 내일은 화요일이다. 아직은 뭐 관심을 지금 뭐 뉴스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줍시다. 내일 뭐 크게 서둘 건 없죠. 혼자 한 번, 두 번 뭐 튕겨줬으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 조그만 양봉이 일어나든지 안 그러면 꼬꾸라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화요일이 돼서 아직은 주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도망을 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자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꼬리 부분 한번 볼까요? 저가가 플러스 5.6%, 종가가 플러스 9.2%니까 그 여기가 플러스 5%대, 플러스 9%대니까 요 종가가 4% 뛰기, 이 꼬리가 4% 뛰기네. 4% 뛰기, 그죠? 요 꼬리가 4% 정도 되겠군요. 내일 봤다가 이 안에서 조금 분할해 보죠. 뭐 4%니까 뭐 분할하면 한 2% 잡는다 치고 이 꼬리 깨면 뭐 도망 나오든지 그렇게 하죠. 나와서 또 가만히 보면 되겠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꼬리 깨면 일단은 물러난다. 왜? 크게 다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 놓고 안 보죠. 내일 뭐. 근데 폭이 4% 돼서 한 5%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가격 이 가격대까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보면서 좀 유동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스터 블루 저 에반게리온입니까? 그거는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그런 쪽이 제가 잘 모르니까 애니메이션이죠. 또 그 애들도 또 뭐라 또 뭐 이상한 소리를 또 했는 모양이노. 일본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애들은 정말 이상한 소리 뻑뻑하고. 근데 얘는 어, 미스터 블루는 애니메이션 쪽은 좀 상관이 없지요. 웹툰 쪽인데 같이 봅시다 일단. 미스터 블루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 서둘지 말고 뭔가 판단이 좀 어려울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할로 하라. 분할로. 약간 애매모호하다 싶을 때는 분할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 있을 때는 일괄 매수로 승부를 봐야 되지만은 약간 아리까리하다 하면 일단은 조심스럽게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 종목은 살아주면 좋은데 그래도 조금 아리까리하다. 그럴 경우에는 항시 분할. 분할로 하면서 즉 돌다리를 한 번씩 두들고 또 한 번씩 두드려가면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도망치자. 그럴 때는 빨리 도망을 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크게 안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까리 할 때는 3분할 할 정도로 하시고 그래서 뭐 블루나 한국 화장품 제조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서둘지 말고 분할로 좀 해서 한번 흐름을 돌다리를 똑똑똑 갈 겁니까? 죽을 겁니까? 이렇게 똑똑똑 두드려 보면 알겠죠. 자, 나노메딕스 엑사이엔시
저는 개인적으로 집 노져서 사내 이사 선임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좀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일단 시간의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으니까 나눔에서 하나만 보기엔 좀 그러니까 엑사인스도 같이 붙여주죠. 저 그래핀 관련주에서 지금 그나마 조금 시가를 올려준 놈은 요놈이 그나마 엑사이엔시가 조금 올려줬죠. 유니온이 좀 올려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니온을 붙여줘도 좋고 엑사이엔시를 붙여주는데 엑사이엔시가 힘이 좀 좋습니다. 또 유니온은 지금 어제 오늘 제법 난리를 폈기 때문에 좀 C라고 하죠. 그래서 나노맥스를 빼들어 잡고 엑사이엔스 살로 붙여줘서 내일 나노맥스를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가 있는 한일화학이나 리드, 남성, 솔고 다 하나같이 쓸데가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쓸데가 없는 놈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오늘 장이 끝난 뒤에 나온 새로운 강자가 새로운 왕자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나노메디스 강한 모습 보이면 엑사이언스 엉덩이를 쫄쫄쫄 따라가겠죠. 이상 특징 주셨다. 코스맥스 센코. 안 좋은 소리 나오는 코스맥스를 왜 보자고 하냐. 오늘 20% 가까이 떨어진 종목인데 안 좋죠. 시간 내에서도 마이너스 0.1% 조금 더 빠졌습니다. 차트를 줄여봅시다. 이런 종목은 흔히 말하는 남들이 말하는 우량주란 종목들 아닙니까? 이런 종목 74,500원. 차트를 줄여보면 여기밖에 안 줄여주니 여기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7월달 22만원 22만 5천원 2015년도 지금 2019년도 아니면 4년 전에 22만 5천짜리가 4년 만에 7만 몇천이 됐네요. 자, 안 좋다고 하죠. 중국발 영양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합니다. 하지만 쭉 차트를 돌려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큰 음봉을 내려준 적이 조금 드물죠. 아주 여기에 비슷하게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여기는 급등을 했다가 내려오는 스타일이었고 이런 종목은 나중을 보고서라도 조금씩 사가는 것도 나쁘진 않죠. 언제까지 이렇게 실적이 나쁠 수는 없거든요. 회사가 바보들도 아니고 자기들도 어떻게 살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그래도 거의 오늘 어제가 그래도 9만짜리 아니었습니까? 9만 몇천짜리였는데 하루 만에 또 7만원대로 내려왔는데 봅시다. 서둘지 말고 이것도 서둘지 말고 천천히 이런 종목은 서둘 필요 없거든요. 가만히 보고 즉 음봉을 이렇게 크게 내려준 종목은 자기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보유를 해가지고 이 음봉까지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바쁘겠죠. 급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나는 안 가지고 있어.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놈은 이렇게 훅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들어갔다 뒤통수 맞기도 하고 또 싸대기 맞고 나올 때도 있죠. 있지만은 하지만 흔히 말하는 남들이 말하는 이 우량주가 하루아침에 20%까지 떨어지는데 그냥 보내줄 수는 없죠. 한 번은 두드려 봐야죠. 역시 아리까리 할 때는 어떻게 한다? 3분할. 특히 이렇게 음봉을 크게 내려주는 종목들은 아주 세심하게 한다. 세심하게. 왜냐면 10분할로 하지 말고 이런 종목은 1분할로 하는 게 좋다. 내일 한 번, 그 다음 날이나 그 뒷날 또 한 번, 천천히 확인하고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1분할로 하면 더 좋다. 그런데
우리가 급등주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 스타일이 성질이 급해요. 그럼 며칠 동안에 어떻게 이게 남들처럼 뭐 이렇게 해라. 뭐 15일에 한번 사고 10일에 한번 사고 이래라 뭐 어떤 데 가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딱 그 사람들은 참 명줄도 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략 봐서 내일 한 3분 알자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뭐 크게만 안 떨어지고 좀 뭉쳐가지고 도지를 하나 내주면 아침에 좀 살짝 내려왔다가 끌어올려 주면서 이렇게 모습을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살짝 한 5%나 3% 내려왔다가 매수세 올라와서 받쳐주면서 뭐 이렇게 맞춰줘도 이 정도 모습을 보여줘도 좋겠죠. 뭐 안 그러면 윗꼬리 좀 달아주고 이런 도지만 생겨주면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해야 되겠죠. 예. 센코 일단은 얘는 정지가 오늘 돼 있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뭐 몸에 불성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내일 뭐 거래가 되겠죠. 많이 떨어진 종목이 여기에 얄팍한 도지를 2개를 딱 내줬어요. 얄팍한 도지 2개. 그래 놓고 나서 양봉을 하나 띄우고 또 양봉을 2개를 띄웠단 말이죠. 회사적으로 볼 때는 뭐 자기들의 뭐 CV 발행도 뭐 하고 뭐 준비 중이다 뭐 어쩌니 저쩌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그건 저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일은 양봉이 하나 더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양봉 요 정도까지만 크게가 팔아 먹어버려야 되지. 크게가 팔아 먹어야 되고 이날 양봉이 이날도 많이 올라갔네. 시가 2% 출발해서 플러스 29% 상가까지 갔다 왔구만. 종가가 플러스 26%. 이 봉이 제법 큰 봉이네.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 이래야 커 보이네. 이 봉이 큰 봉이네. 내 작아서 작은 봉인 줄 알았더만. 그럼 전략 수정. 일단 내일은 뭐 양봉을 목표로 합시다. 근데 내일은 양봉보다는 이런 도지가 나타날 확률이 더 많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든지 뭐 안 그러면 뭐 약간 꼬리를 더 밑으로 내려주고 나타나는지 음도지든 양도지든 상관없습니다. 내일은 뭐 한번 분할로 해서 한번 부위를 하고 그 뒷날을 본다. 그 뒷날 오늘은 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뒷날은 뭐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건 할 수 없죠. 뭐 내일 우 올라가 버릴란가. 그럼 땡그당 팔아먹고 빨리 도망 나가버리죠. 왜냐면 뭐 끌고 간다 뭐 끌고 와서 여기서 팔기로 합시다. 그런 거 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 무슨 그렇게 뭐 한 달 뒤 그런 걸 봅니까? 자, 오늘 3가지 섹터 기술주, 이슈주, 이상특징주 섹터 뭐 한 6종목 정도면 내일 뭐 할 수 있겠네. 잡스런 짓 하지 마십시오. 매매. 또 시간이 또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시간 11시 25분. 이 또 인코딩 하니까 또 시간이 또 한 3, 40분 걸립디다. 또 인코딩 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유튜브에 또 올리니까 또 한 30분 걸리고 또 2시에 자겠구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저도 많이 피곤하네 좀. 내일 서둘지 말고 전략들 잘 숙지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모할 것은 학시 메모를 하고 저도 제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캐치를 잘 해가지고
메모를 잘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때 그 대금을 배우러 어느 학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니까 그 선생이란 분이 처음에는 그 책자를 하나 줍디다. 조그만 기본적인 책자, 이렇게 기본적인 책자를 한 개 딱 주더만은 이제 뭐 운지법 같은 거 기본적인 이제 가르쳐 준 책자죠. 이제 그것부터 좀 연습을 하래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달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난 또 다른, 보통 우리가 뭐 색소폰 교재나 뭐 기타 교재나 보면 뭐 단락단락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이제 부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선생은 그냥 앉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책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자기가 하는 걸 따라 하래요. 따라. 아, 아게나 뭐, 뭐, 노래를 치면, 뭐, 뭐, 이것을 자꾸 따라 하래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배울 때는 다 그런 식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전수가 된대요. 구조겠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느낌과 그 혼이 담긴 소리는 어떤 악보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무형문화재 전수자 밑에 제자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선생의 손가락 끝 하나, 입술 끝 하나를 따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소리의 어떤 느낌을 자꾸 넣으려고 고생을 하죠. 주식도 뭐 상당히 뭐 과학적이라고도 이야기들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각각이 하는 분야에 따라서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수급 위주로 하는 매매라든지 뭐 재료 위주로만 하는 매매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매매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방향은 틀리겠지만은 상하문이 추구하는 이 코어 트레이딩은 많은 매매가 압축이 되어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매매는 시초가 매매, 뭐 종가 매매, 뭐 하한가 매매, 상한가 매매, 시초가 매매, 뭐 별별 매매가 다 이게 이 안에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어려운 그럴듯한 말투, 그럴듯한 키워드, 고급스러운 고급진 말투, 고급진 키워드를 내세워서 어느 문장화를 시켜가지고 뭐 탁탁탁 이렇게 하면 모습은 멋져 보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가 말해주는 그런 말투에 그런 키워드에 그런 문맥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들었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 문맥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나이가 드신 분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은 조금 말을 어렵게 하면 이해도가 훨씬 떨어질 거라 본다는 거죠. 뭐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상하문의 코어 트레이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으면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때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말씀을 드려보죠. 자, 오늘은 11시 반이네요. 딱 1시간을 딱 채우네. 참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본인의 포지션을. 그리고 아침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보라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뽑아놓은 종목과 내가 생각해놓은 이슈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있는지를 아침에 시가를 보고 방향성을 확인하고 공략을 해도 늦지는 않다. 서두르지 마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말이 잘 안 되네요. 자,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